네,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언제든지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특위에 관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양양자 의원에게 이 반도체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지금 제안을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제안 배경 또 양 의원의 입장 또 특위라는 거 지금 반도체 특위는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관련 내용을 지금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면 같이 좀 고민해 보죠. 네, 양양자 의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데요. 네. 원래 광주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었죠. 네. 보좌진 문제로 민주당은 탈당해서 무소속인 상황인데 이런 양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당의 반도체 산업지원특별위원회라는 그런 특위위원장을 공식 제안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제안을 했고요. 예. 양 의원도 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맞다. 다만 양 의원은 이 요청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특위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특위 일대 위원장 수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네.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과학기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네. 양양자 의원은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출신 임원으로 그렇죠. 삼성전자 입사해서 줄곧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한 국회의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했었고 이틀 뒤인 9일에 곧바로 반도체 특위를 만들겠다고 화답하고 위원회 구성을 논의해 왔는데요. 네네. 양양자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 방침을 밝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지라 국민의힘은 양양자 의원이 위원장을 수락한다면 네.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특위도 두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까지 참여하는 특위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네. 지금은 당내 이공계 출신 위주로 당 특위는 구성을 하겠다는 방침이고, 예. 전자공학을 전공한 양금희 의원 그리고 김영식 의원 그다음에 과학계 출신의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 등이 이 특위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반도체 전문가 국민의힘 안에는 없습니까? 반도체 전문가는? 지금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죠. 반도체 전문가라고 딱 할 수 있는 건 없죠. 말하자면 예컨대 양양자 의원처럼 삼성전자 출신이 있다거나 산업계에서 네, 활동한 다만 이제 이공계 출신이나 기계공학과 그다음에 과학계 출신 이런 비례대표 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있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인사에게 자리를 제안한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제안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안 자체가 나빴다 하지 말았어야 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좀 부각하고 이제 여당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사실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사실상 내세웠는데 네. 지난 청와대 내각 인선에서 그런 부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반문 예를 들면 반민 같은 어떤 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반도체위원회를 더 띄우는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어떤 인선이다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저는 제안은 당 차원에서 할 수야 있지만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 현직 의원 중에 양양자 의원만큼 삼성전자라는 어떤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인물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내부의 국민의힘의 인적 풀 안에서 충분히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당의 형태에서 위원회를 하는 구조가 아니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위원회를 갔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법안 발의부터
정부와 협업을 해서 어떤 부분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장에서 사실은 뭐 여러 부분을 지금 최신으로 가지고 있거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영입을 하려고 하면은 영입할 수 있었지 않나. 근데 이제 다만 더 정무적인 차원에서 이거의 상징성을 가지고 가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양양자 의원의 답변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뭐 몇몇 의원들도 이른바 경고를 좀 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지난 뭐 10여 년의 현대 정치 대한민국의 최근의 정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지난 정권과의 어떤 대립구도 형태로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한 프레임에 대한 기시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에 정말로 주안점을 두고 같이 통합적으로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략적인 여지를 주는 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양자 의원이 이게 국회 차원에서의 통합위원회 같은 형태의 공신력을 가지는 정파나 어떤 당을 떠난 거라고 하면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 이것이 또다시 다른 차원의 이 정권 초기에 반민의 어떤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데에 그 정치적인 의도를 좀 잘 피해가면서 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답변으로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으로의 양양자 의원의 입당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는 타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호남 쪽에 지금 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현역 의원이나 이런 더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연고를 갖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친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양양자 의원의 입장에서 당장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명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무소속으로의 출마 혹은 뭐 다시 민주당과의 어떤 복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당장 바로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의 소신까지도 사실은 이제 여건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포석이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요. 네, 무소속이긴 하지만 어쨌건 민주당 출신 의원에게 국민의힘 정당에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긴다. 실은 정치권 승리하고는 너무 다른 방식이죠. 네. 저는 그렇게 제안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특히 이제 뭐 기술의 미래,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키우는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감안한 제안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양양자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 제안한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자신이 법안도 마련을 해서 하겠다라고 화답을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은 무소속이고 또 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처럼 어깃장만 놓는 방식이 아니고 좀 다른 의원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수락을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뜻을 모아서 반도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그런 상징성과 입법 동력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민주당에게도 어깃장만 놓지는 말라 그런 압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었다. 두 가지 효과가 봅니다. 있네요. 네. 그러면 앞서 똑같이 국민의힘으로의 양양자 의원의 입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실 대표님과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이게 검수완박 반대했던 그런 이제 소신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당을 갈아타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아니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익히게 되면 또 양양자 의원 입장에서도 그건 좋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겠고 다만 기업인 출신이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가치 철학하고도 많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타지는 저희 당 내에서도 아마 뭐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정도
뭐 의원 개인 간에 타진을 해보거나 당 내에서 뭔가 타진이 좀 있지는 않겠나 추측해 보시는데 하는 짐작은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반도체 그 특위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앞서 국회 차원을 넘어서서 더 확대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그 다수당의 협력을 끌어내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 특위가 어떻게 가리라?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네, 반도체학과 증설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주안점을 두고 기술 개발이나 인재 양성에 이제 힘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전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저는 오히려 이제 어떤 한 가지의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낼 때 국회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을 형성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래산업이나 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제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상징적으로 이제 양양자원의 입당과 무관하게 이제 향후에 이 반도체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때 지난 검수완박 비판 때도 이거를 건전한 당내 비판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뭐 뉴스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대체로 다 결국 이제 기업 출신이더니 결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원색적인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의 현재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굉장히 추측성이고 인신공격적인, 그래서 편을 나눠서 너는 이 편 출신이기 때문에, 혹은 어떤 지역의 출신을 가지고 그래 너는 이 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혐오를 좀 조장하는 방식의 국민 여론이 굉장히 정치인들의 운신의 폭을 좀 좁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협치해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판을 또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현재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여론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회 차원의 특위도 당연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실은 뭐 지금 몇 개월 안에 다시 경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좀 이런 공포감까지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뭐 경제적 위상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차량이나 IoT 뭐 이런 모든 곳에 실은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반도체 수급 자체가 어려워서 차량 생산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일 정도이거든요. 미국과 중국도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고, 반도체 세계 1위인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공장을 더 짓고 인력을 더 고용을 하고 싶어도 갖가지 어떤 규제나 한계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천하태평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당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는 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거나 신경 쓰겠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을 때 만들거든요. 근데 국회 차원의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야를 불문하고 반드시 뭔가 해결 지점이 필요할 때 그 현안을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국회 안에서는 그런 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대표들이 제안을 했을 때 그 원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특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 원 구성이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 이 반도체 특위도 함께 녹여내서 같이 원 구성 타결을 하면서 이 특위를 만드는 것도 함께 타결을 한다면 지금 이 미중의 경제 상황의 어떤 해법 논의를 함께 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가는지 국회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짧게 한 말씀 더 하세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되려면 그간 오랜 노력을 기울여서 어렵게 인정받은
인정받았던 삼성 반도체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렇죠. 폐암 사례 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이런 산재를 인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그렇죠. 약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또 다른 같이 응원할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할 것인지 역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네.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와 관련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내용인지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처음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발언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른바 전장연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현재 지하철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것인데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승강장 출입문에 이제 사다리를 걸치고 시위가 일어나면서 예. 어느 정도 지하철 지연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관이 투입해서 사다리를 빼내는 등 강제 이동 조치를 진행했고 덧붙여서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들이 이제 관련해서 좀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앞부분을 지우고 뒤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강경 대응을 법적으로 무슨 하겠다. 의미인가를 잘 모르겠네요. 네, 라는 부분을 네. 보면 굉장히 흉악범이라든지 뭐 4대 척결 뭐 이런 거에 어울릴 법한 수식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공권력에 의한 협박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본질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정을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지금 다른 시위와 함께 거론을 하기는 했지만 맞습니다. 고려 없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지금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우선 이게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의 취임과 함께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의 내용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은 취임사의 핵심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고,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장현 씨에 대한 생각을 물으니까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에 좀 저도 봤을 땐 듣기엔 좀 다소 강한 표현이 좀 사용된 거 아닌가 싶긴 네.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원칙에 입각해서 분명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어조를 실린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그 취임사의 주된 화두는 그 행복 치안, 합리 치안이었더라고요. 제가 네. 취임사 어떤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근데 이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든든한 보호자이기도 하다. 그렇죠. 불법과 불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의식적이고 과장된 성과보다는 합리적으로 공감받는 치안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경찰청장의 이런 취임사의 발언에 좀 부합하는 방식으로 답변도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사법 처리하겠다 이 발언이 그런 공감받는 치안 행정과는 달리 좀 경찰을 두려움의 대상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네요. 표현이었다는 좀 아쉬움은 듭니다. 하지만 다만 정장현이 이번 시위 과정에서는 사다리까지 이제 동원을 했는데 네. 실은 평화적 집회 방식에 있어서 실은 사다리와 같은 그런 것들은 이제 소지하면 안 되는 물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 방식이랄지 결사의 자유의 방식에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서로 좀 풀릴까요? 지금 이 문제가. 전장현은 오랫동안 지금 시위를 해오고 있는데. 네, 시간이 짧아서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대화의 어떤 주요 워딩을 따라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언더도그마라는 형식으로 약자가 무조건 옳다는 방식의 투쟁 방식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해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첫 이제
기자회견에서 청장이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조들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결국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차적으로는 이 지하철 시위로 인해서 불편을 실질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입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렛대 삼아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반이 넘는 혹은 대다수의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조인 것 같아요. 2020년경에 서울경찰청이었던 것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강경으로 대응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지구 끝까지 쫓아서 하겠다라는 표현 같은 걸 관용적으로 써라라는 어떤 내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관련된 또 단독 보도가 나온 바 있었거든요. 아, 그런 네. 내용도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당시에 이건 이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표현인 네, 거군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보여주기식의 행정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어조가 결국에는 이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서울청에서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과잉 충성의 메시지로 저는 들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예. 예전에 스크린도어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좀 이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박경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관악 근처의 어떤 신림 역사에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맨몸으로 이제 지체 장애인들을 비롯한 중증 장애인들이 선로 아래로 내려가서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비롯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면서 그 혜택을 시민 대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불복종의 운동의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사다리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누군가를 협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다리를 동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법에서는 불법성을 가지고 있냐 편법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차원에서 뭐 논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폭력성을 가지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의 그 해석에 있어서도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네. 있다는 얘기시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짧게. 네, 전장현의 어떤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네요. 네. 네, 투쟁의 방식이 다른 사람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만 목소리 관철이 가능한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고 다만 정장현도 그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단체죠. 네. 그 부분에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또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서 들어주는 그런 활동들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결사의 자유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찬원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